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일단 플러스 국면 보이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뭐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는요, 일단 부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아직은 불확실하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번 주 안에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자동차 쪽에서 그 타이어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왔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 타이어 종목군들이 그동안 잘 올라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상승 탄력이 강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어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대형주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전차 군단의 대표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반기가 됐을 때 주도주가 이 대형주 쪽으로 재편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 대형주들을 푸시업을 해주게 된다면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예상치는 주 초반에 약간 흔들릴 것이다, 약간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였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주가 변동성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또 오히려 조금 소폭 상승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나 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경기 전망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채 협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이유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나 또는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어쨌건 뭐 크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자, 관망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판단됩니다.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들 먼저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일단 뭐 협상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까지도 모두 다 통과를 시켜서 제대로 된 어떤 법안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번 주 안에 합의가 나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자, 물론 이제 이 재무장관, 그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 현재 그 디폴트에 대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디폴트까지 가지 않은 그런 형태에서의 그런 결과물들을 도출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중론이기는 한데, 자, 이 지금 그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약간 정치권 대립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건 못 주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이런 뭐 경제 상황, 이런 뭐 그 국민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이 볼모로 삼아서 니들끼리 입속을 채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모습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런 대치가 일어나게 되면서 시장의 어떤 그 위험 회피 심리, 즉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피해보자 라고 하는 식의 느낌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채 한도라는 것이 타결이 돼서
끝나버려야지만이 상황이 종료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이번 주 안에는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약간 뒤뚱뒤뚱 거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이번 주까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오늘 협상 다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분위기가 또 다시 개선이 된다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초중반, 이제는 중후반으로 봤었는데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불안감을 조금 더한 인사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연준 당국자들이죠. 특히 이제 블러드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금리를 적어도 2번 정도 더 올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카시카리죠. 둘 다 이제 대표적인 매파 의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시장의 어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더라도 이게 기축이 끝난 게 아니다. 긴장을 놓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블러드 같은 경우는 투표권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결같다. 한결같은 거 봐서는 또 이렇게 보면 사람이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생각되긴 하는데, 전망치가 너무 부정적이다라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긴 하죠. 물론 경계에서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임스예요. 이 제임스 블러드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정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발언은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네요. 자,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기업들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애플의 주가가 일단은 매수에서 보유로 루프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약보합으로 마무리됐다. 메타의 주가 같은 경우도 유럽연합 당국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주춤했을 것이다로 판단됐지만 오히려 1% 정도 올랐다.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얘기가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가장 큰 변동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쓰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지시를 이제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이제 3% 정도 하락세를 보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스닥 지수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몇몇 종목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단 이 시장의 분위기들을 오르락내리락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의 주가가 떨어진 것은 반도체 전체에 대한 악재가 아닐 것이고, 오히려 중국에서 마이크론 거 쓰지 마. 그럼 뭐 쓰나요? 있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다 써.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거. 자, 시장 경제가 괜찮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 경쟁자의 어떤 악재 발생은 또 다른 경쟁자의 호재거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게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마이크론 거 쓰지 않는다 해가지고 반도체를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미국에서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가지고 중국에 납품을 못하게 만들자. 이렇게 되면은 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들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이제 부채 협상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당분간은 시장을 좀 주도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되면은요, 투자 심리가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심적 부담감들이 계속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채 한도가 끝이 나야 된다라는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투자자들이 부채 한도 협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가의 어떤 횡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 마이크론에 관한 이야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들 전체들에게 약간 이제 그 불안감, 즉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 또 미중 무역이 무역 분쟁이 또 이제 이런 그 뭔가 불이 붙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거리들이 또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건 네, 우리나라한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 협상의 타결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빠르면 뭐 오늘일 테고요. 늦어도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편안하게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까지 잘 지켜질 것인지는 좀 상황을 보고 가야 되겠죠. 증시가 최근에 단기에 많이 오른 감이 있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조정 없이 올라가도 네, 전혀 상관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주가가 긍정적인 상황들을 이어가기를 좀 더 노려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닥을 확인한 타이어 관련주들 바닥을 확인했대요. 그래서 올해는 잘 굴러갈까, 떼골떼골 땡떼골. 네, 이 타이어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가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즉 4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현재 시점까지 32% 정도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 타이어는 조금 덜 올랐네요. 5% 정도 상승했고요. 넥센 타이어는 1% 정도 올랐다. 자,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또는 완성차 같은 경우도 어마무시하게 많이들 올랐는데 왜 타이어는 못 올라가고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타이어도 자동차 부품이고 우리 무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이죠. 실제적으로 자동차에서 타이어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뭐 갑자기 뭐 하늘을 날아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탱크처럼 이제 그 뭐 무한궤도 그런 방식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도 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타이어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죠. 즉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타이어 내 짝이 더 많이 팔린다. 여기다가 뭐야, 스페어까지도 같이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고 못 올라갔었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거기다 운임비 폭등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정화되었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됐고 운임도 안정화됐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절감이 되고 실적이 그에 따른 좀 회복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주들은 이제 실적적으로 보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보나 흐름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전부 다 바닥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전기차 부품주, 뭐 배터리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이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그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22,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12,000개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주들은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부품에 대한 이야기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고 해서 타이어 안 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기차용 타이어가 또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전기차의 무게감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무겁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뭐랄까, 차량 경량화, 비슷한 모양새죠. 차량 경량화에 대한 내용들하고 배터리 무게를 조금 줄여가지고 좀 가볍게 만드는 거,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전기차는 거리잖아요. 거리.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한번 충전하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이게 공차 중량 또 자동차 중량에 비례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무겁다 그러면은 타이어가 많이 단대요. 빨리 닳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용 타이어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단 원가 절감에다가 뭐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수요까지 같이 늘어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앞으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판단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타이어 관련주들도 자동차 부품 이렇게 섞어가지고 생각하시면 괜찮겠습니다만, 타이어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냥 자동차 부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네, 굉장히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글로벌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확장된다고 합니다. 한국 타이어도 93,000개 정도에서 98,000개 정도로 9
98,000이 아니죠. 9,300만에서 9,800만으로 늘리겠다.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도 5,600만을 5,700만원 늘리겠다. 넥센 타이어도 4,500만에서 5,200만원 늘리겠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캐파가 딱 보이죠? 네, 어떤 것이 가장 큰지. 한국 타이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요쪽 부분이 이제 타이어 쪽에서 대량은 한국 타이어다. 그 다음에 뭐 넥센 타이어 아니면 금호 타이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이어 가를 때 한국 타이어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이어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슬슬 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이어 관련주들 네, 만약에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면 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매수 타이밍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면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대형주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 증권사에서는 전릭현기를 주목하라. 전 처음에 이거 보고 뭔 소린가 했습니다. 전릭현기가 뭐지?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근데 왜 전릭현기지? 삼하현기 이러면 맞지 않나? 왜 전릭현기? 뭐 이름을 희한하게도 지어놓네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코스닥 지수 대비 코스피의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올 들어서 코스피가 14% 정도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무려 25%를 뛰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하반기에는 이것이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근데 사실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의 지수 왜곡 현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 역시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실적 장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었던 어떤 그 저퍼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실질적인 EPS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또 이제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종목,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업, 근데 이미 반영이 된 기업 말고 앞으로 반영할 기업, 이런 쪽으로 주목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 많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별주 쪽에 대한 어떤 매수가 들어갔었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서서히 굴러가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어떤 효과를 보이는 그런 기업들에게 관심들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반도체와 경기 민감주 같은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지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수급이 들어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전릭현기에 주목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경기 모멘텀, 경기 민감주,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에 가장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들이 크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느껴진다라고 이제 이 증권사 연구원이 이야기하긴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의 그 어떤 변화를 좀 줄여놓고 경기 부양에 힘쓰게 된다. 또 미국이 어느 정도 괜찮아진다. 뭐 악재가 소화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당연히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를 찾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대거 교체하도록 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걸 이제 와서?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거 사실은 네 연초라든지 작년 연말부터 충분히 하셨어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줬었더라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현대차 이런 것들 중간에 팔아먹는 사람들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라는 거죠. 즉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 이거 사라. 이런 것들은 사실 증권사에서는 리포트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앞으로 하반기에 더 올라갈 건 맞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이제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시총 상위 대형주, 반도체, 자동차, 전차 군단이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단기에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일단 매수존으로 들어놓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이 생각되지만 내가 원하는 매수 가격은 주가가 많이 뛰었을 때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나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의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 잘 세워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는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부채 협상이 일단은, 관망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혼조 양상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협상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바닥을 확인한 타이어 종목들. 전기차 관련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얘네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원가의 어떤 비용 부분들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또 수요도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대형주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 뭐 대형주가 더 잘 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증권사들이 이제 이쪽으로 매수를 집중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은 뒷북치는 게 아닌가? 아니 뒷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단기적 변동성이 좀 커진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그냥 무조건 찾아서 사라가 아니라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라든지 이런 거 문구라도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죠. 그냥 막 사, 막 질러,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꿈에 부푼 이야기 해주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또 덜컥 물려서 LI 잡죠. 그러고 또 중간에 팔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갭이 벌어지거나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다음번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강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그런 투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투자는 즐거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길은 빠른 매매 기술과 게임 수행 전략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부유해지는 법, 그리고 그것이 흥미롭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것이 부를 안겨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많은 수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짜릿하고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원칙을 잘 지켰느냐,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들을 얼마만큼 시장에 잘 녹여냈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잘 녹여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잘 기다려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동안 주가가 좀 안 좋았었던 구간들을 다 버텨내면서 살아남으셨다는 거, 그것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약간 변수를 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